오케이, 일단 1화에 이어서 2화까지 바로 그냥 진행하는 저희 그게 뭔데 팟캐스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디죠? 여기 제가 몇 번 와봤는데 우진이 할머님 댁이라고 꽤 네네. 유명한 곳이죠. 아, 유명한 곳이에요? 그죠? 유명하죠. 아,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성지 그쵸 그쵸. 우진 씨랑 작업하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그쵸, 그쵸. 장소였었죠. 또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할머니도 약간 좋아할 것 같은데 할머님이 종교에 몸담고 계시지 않나요? 종교에 몸담고 계시진 않아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시는 거지.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어쨌든 근데 네. 지금 어디에 몸담고 계시냐면은 저 방배동에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아 네. 근데 뭐 이런 뭐 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 다행히 무릎 부상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셔서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약간 박지성 느낌인가요? 박지성 느낌이죠. 아, 네. 왜냐면은 정말 80년 네. 멀리 뛰셨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무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근데 이렇게 또 아슬아슬 하신데 지금. 왜냐면 평소에 좀- 건강하신 걸 아니까 제가. 그쵸. 워낙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또 건강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건우 씨 키무 씨 네. 제가 자꾸 헷갈리지만 네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어. 그 첫 촬영하고 그 결과물 너무 기다리면서 뭐 음악 작업도 하고 지금 신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프로듀서 오케이. 연락해가지고 비트도 이제 막 어제 받았어요. 그리고 뭐 모델 촬영 미팅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좋네요. 일단 뭐 1화 아주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첫 시작인데도 이미 너무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들 많았죠. 확실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저희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쵸. 저희 둘의 호흡도 좋았고 이제 더 맞춰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여기서의 케미를 더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변인들한테 약간 시사회 느낌으로 좀 테스트로 보여줬을 때 반응이 다 좋았잖아요. 저는 사실 여자친구가 일단은 좀 쓴 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괜찮다 이 정도. 근데 그 반응도 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우리가 다룰 거니까 좀 그쵸, 그런 그쵸. 청신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 이것도 스타트의 일부지만 그죠. 그래도 더 나아갈 이제 방법들을 천천히 모색을 해봐야죠. 좋죠. 사회가 이제 병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의 이제 좀 그래? 사회가 병든 것 같아? 그러면은 너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이제 악플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이제 가져오셨잖아요, 예. 키모 씨가. 맞아요. 예. 저는 이 악플이라는 게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왜 병들어 있는지를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음. 일단은 사회가 병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일단 병든 것 같아요? 악플과 좀 별개로 물론 악플이라는 주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일단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중해주지 않고 본인들만의 정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뭔가 본인들만의 괴리 혹은 그런 뒤틀린 열등감으로 인해 서로를 헐뜯기에 바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화합이 되는 게 이상적인데 그거에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 안 하고 헐뜯고 인정 안 하고 리스펙 안 하고 그게 병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단적인 예로 뭔가 지금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천천히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딱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감정들을 느낀 거예요? 이건 진짜 예전부터 느낄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성별 갈등이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좀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병들기 시작한 시점이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저는 그걸 정확히 기억해요. 와.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그죠, 잊고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일반화하면서 욕하기에 바쁘고, 그게 이 갈등의 균열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음. 남녀 갈등에 정말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맞아요. 네. 진짜 그때가 정말 피크였던 것 같아요. 장난 남녀, 아니었죠. 남녀 갈등이. 완전 장난 아니었죠. 시위도 있었고. 그죠? 거의 반일 감정 수준으로 맞아. 나뉘었고,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악플은 항상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강도가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슬프지만 예시들이 많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런 예시들이 있었고. 예시들 많죠. 음. 정말 많죠. 그건 뭐 차차 한번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 음.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천천히 이제 이런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악플을 왜 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악플을 왜 다냐라고 했을 때 일단 좋은 감정으로 달지는 않죠. 왜냐면 애초에 악성 댓글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큰 거는 뒤틀린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그렇게 편하고 뭔가 자유롭고, 이런 그런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거나 아니면 못 해내고 있는 걸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 결점을 잡아서 그걸 까내림으로써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악플이라는 게 좀 질투, 이런 열등감, 이런 감정에서 비롯돼 있다고 사람들 사실 보통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이거가 왜 달까라고 좀 의문을 느끼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사실 질투,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악플러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정의할 수도 없는 게, 모르겠어요.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걸 확실히. 딱 달았을 때 뭐 어떠한 뭐 희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못하거나 나서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 세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나 기사에 댓글 악플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그 댓글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면서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인정을 찾는 거죠. 그런 카타르시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재미도 크죠. 봐봐, 내 말 맞았지, 내 생각 맞았잖아, 맞아. 내가 걔 욕먹을 짓 한 거잖아, 맞잖아 내 말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차별과 병듦의 토양인 것 같아요, 악플이. 그리고 제일 큰 예시. 그죠? 뭐 왜냐면은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이해할 생각조차 없고 그냥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의 그쵸. 부재죠, 그게. 그러면은 서로를 절대 알아가고 화합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악플이니까 말 그대로. 되게 할 말 많아 보여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걱정돼요. 시간을 넘길까봐. 근데 뭐 시간은 뭐 네, 충분하게 네.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실 것들 오늘 다 말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플에 대한 악플을 달고 싶은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뭐 그거를 좀 악플이라기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네. 저도 막 그런 비난을 할 목적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냐면, 특히 이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악플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할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도나 빈도가 너무 잦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하면. 악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악플의 나라다. 악플의 나라. 그래서 네. 일단 악플 전에 참 제가 그냥 이런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서로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싸워요. 전쟁터예요. 맞아요. 특히 어느 정도냐면 막 해외 축구 유튜브나 이런 거 보잖아요. 각
응원하는 팀이 있는 팬들이 그냥 진짜 너무 그냥 비난을 해요. 비꼬고. 거기가 제일 심한 곳 중 하나일 정도로. 아니, 건강하고 재밌게 보는 스포츠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 건가? 나도 사실 뭐 이제 레딧이나 미국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막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유튜브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서로 엄청 싸우잖아요. 서로 엄청 싸우고, 이게 옛날에 남녀 갈등이었다가 또 정치였다. 끝에는 결국 정치인 거 아시죠? 알죠. 맨날 결국에는 정치, 너 이재명 찍었지, 너 뭐 일찍이지, 뭐 너 윤석열 찍었지, 이러면서 결국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성량 드러내네. 맞아, 막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물어. 네. 계속. 그러니까 싸울 일을 지네들이 만들어. 만들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요. 맞아요. 어떻게든 헤집고 상처내고. 이게 다른 나라 물론 악플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이고 악의적으로 파고 비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피요한 질문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인터넷 문화 속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저는 참 의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하게 모두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숨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숨기고 담아두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니까. 돌아오거든요. 눈덩이처럼. 어딘가에서 몸집을 키우다가 덮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출구가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평가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표현들이, 뒤틀린 표현들이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되게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국민성이 뭐랑 연결되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나인 것만 모르면 돼. 가 되게 커요. 보면. 그래서 악플은 익명이잖아요. 들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고소 이런 거 빼고. 그쵸.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돼. 약간 내가 여기 뭐 주인이야. 이렇게 뭔가 자기의 권위를 좀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뒤틀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게 악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해소할 공간을 찾는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해하면 될까요? 그죠. 왜냐면은 억압을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결국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그쵸. 참 대한민국의 악플이 나라라고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좀 포장을 하자면 뭔가 주체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나 혹은 거의 치달은 되는 것 같아. 이런 자기가 의지대로 일을 하고 어떠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쌓이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 한편으로는 악플로 연결이 되니까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한 게, 대부분 주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거나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쵸. 비난의 대상은 공인이잖아요. 연예인, 뭐 가수. 그분들은 어찌됐건 좀 주체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뭔가 시기 질투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 그런데 너는 그러네? 근데 너 삐끗했어? 욕이나 먹어봐라. 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켜야지. 왜 그런 거 하나 못해? 이런 열등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나는 못 그런데 넌 그러잖아. 그럼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성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러면은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참 가십거리 좋아하고 뭔가 끌어내리는 것도 참 좋아하고 남 얘기 좋아하고. 남 얘기 되게 좋아하고,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나도 의문이 드는 게,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가십거리 좋아하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악플로 바로 직관적으로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했고 뭔가 그런 행복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버렸고 인터넷도 너무 뭔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국민성도 그 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여태 얘기했던 게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남 눈치 보고 주체적인 삶 못 살고 남들의 정답이라 생각해서 사니까 거기에서 오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그 남들이 원하는 것의 괴리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게 비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쵸.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도 맞죠. 대한민국이 너무 급격하게 경제 성장에만 모든 게 맞춰진 채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나라의 성장에 모두가 맞춰져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남들의 정답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좀 자기 정답을 찾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시작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좀 자기 개개인의 어떠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교육들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다 똑같이 나대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살았어야 됐고 그런 어떠한 군중 심리 속에서 다 자랐다 보니까 취향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고 휘둘리고. 그래서 더 돌 던지기가 쉬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성도 사실상 한 문화가 크게 이렇게 지굿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은 일본이나 태국이라는 나라를 딱 한번 봤을 때 물론 태국은 저희 나라보다 조금 뭐 못 살기도 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경제 성장률 비교하고 또 국민성들을 봤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이 나라들을 느껴봤을 때는 참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되게 꺼려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뭐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뭐 어떠한 이 바깥 것과 나의 것을 뭔가 구별하는 어떠한 문화도 있는 것 같고 또 태국은 이제 불교 문화가 자리 잡아서 그런지 살생이나 이제 뭔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하는 것 또한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다 뭐 불교다 또 유교라고 하기엔 좀 웃겨요. 유교도 참 뭔가 지 좋을 때만 유교인 거고 이게 참 어떠한 한 큰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뭐 말했듯이 경제 성장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화가 그쵸. 성장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너무 없었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경제 성장에만 포커스싱이 맞춰서 우리가 뭔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끔. 그래서 다들 대학에 목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은 수많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쵸. 정답이 아니라. 근데 다들 그렇게 대학을 부르짖고 네,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맞춰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다수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저희도 뭐 어쨌든 국제학교 출신이고 해외에서 잠깐 대학도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쵸.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너무 예의 바를 땐 너무 예의 바르죠. 그리고 뭐 길이나 어디 뭐 납두고 가거나 해도 도난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CCTV가 있는 데서는 안 그러는데 CCTV가 없거나 내가 나인 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게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길거리에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담배꽁초 너무 많고 너무 침 다 많죠. 뱉고. 약간 조금 찔리긴 하는데. 네. 그게 왜냐면 나인 거 모를 테니까. 그리고 걸려도 뭐 어떻게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그거에 어긋나는 것만 조심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범죄, 도난 이런 거 CCTV가 잡아내는 것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숨기 제일 좋은 곳이 익명성에 가려진 이제 인터넷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악플이 유달리 심한 거죠. 내가 제일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익명이 보장되니까 이만큼 좋은 곳이 어딨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뒤틀린 표출이에요. 다들 막 정답대로 살고 CCTV 있어 이거 못해.
뭐 맞춰져 가야 돼. 부모님의 정답에 맞춰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 근데 인터넷 활개치기 좋은 곳이죠. 너무. 그쵸. 특히나 이제 공인들한테 이제 돌을 던졌을 때 정말 악플에 때문에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 연예인분들 너무 많고 특히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너무 진짜로.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것도 웃긴 게 일단 공인이 뭔가요, 대체? 공인이 직업도 아니고 법적 공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잘 알려진 연예인, 가수 이런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거나 그쵸.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음. 되게 애매하게 써 있네요. 그래서 근데 모두가 지칭하는 공인의 대충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인은 비난을 감내해야 돼. 악플을 감내해야 돼. 왜냐면 너네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 근데 공인이 영향력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면이 있겠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비난과 그런 비판을 감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공인이 악플을 감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감내할 필요가 없다. 아, 확실하게 답을 내리는 거야. 공인이 뭔데? 같은 사람인데? 그럼 보통 사람들에게는 관대해도 되고 공인에게만 엄격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거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공인들이 제일 앞에 드러나는 입장이니까 제일 돌 던지기 쉬운 사람들이라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무래도 일반인이 만약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뜬다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 돌 맞기 쉬운 거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인이 된 거죠. 근데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공인을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한테 적는 게 악플이긴 하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한번 가볼까요? 여유롭게 가는데 네. 저 핸드폰 어디다 놨죠? ADHD가 있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네. 아, 본인 빼고 다 알고 있어요. 네네. 모르셨죠? ADHD 특징 아세요? 아니요? 뭐죠? 무언가를 맨날 잃어버려요. 할 말- 산만해지니까. 예, 할 말도 잃어버리고. 예, 약속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거 지금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잊어버리고. 그쵸. 다 필요 없어질 때도 있고, 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공인은 악플을 감수해야 하는가? 저는 공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악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쓴소리, 이런 거는 공인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의 있는 건강한 축에 속하는 비판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냥 맹목적인 비난, 그러니까 공인이니까 더 쉽게 욕하는 그런 심보잖아요. 대부분 그런 악플들이. 그 의도가 담긴 맹목적인 비난은 그 누구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제가 나름의 반대 입장을 좀 고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반박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근데 뭐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그런 비난을 감내할 필요는 없죠. 그죠. 공인은 악플을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받아야지 니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까놓고 말했을 때 물론 그죠. 익명성에서 당연히 받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그럴 걸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저도 진짜로 약간 공감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뻔한 말일수록 맞는 말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떳떳한 사람이어도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어도 본인보다 부족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옹호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당연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TV를 볼 때 유튜브를 볼 때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사람, 특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비판을 시청자, 정말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 예능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긴 하죠. 표현의 자유로서의 어떠한 비난
이런 네.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와. 왜냐면 표현의 자유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저희를 지금의 21세기를 있게 해준 그런 이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비난은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말했듯이 좀 건강한 비판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이럴 것 같아.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피드백은 괜찮지만 애초에 악플, 비난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가 다르잖아요. 까내리고 싶어하는, 까내리면서 얻는 그런 만족감을 위한 게 저희가 말하는 악플이고, 그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도 명확한 의도와 본인만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모두를 해치지 않고 건강한 선에서나 해당하는 거지. 본인이 그냥 까내리고 싶어서 이유 없어서 공인이어서 그렇게 까내리고 막 때리고 비판하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와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그죠. 아마 악플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알죠. 네.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죠. 맞아. 앞에서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졸라 한 명도 나쁜 없어. 새끼들. 니네 진짜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새끼들아.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달잖아. 안 너네 달지. 불행해. 댓글을 왜 다니? 댓글은 달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댓글을 왜 다니? 암튼 응. 비평과 비난은 엄연히 다르다. 완전 다르죠. 피드백이랑 비난은 아예 달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악플의 이제 기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나누는 어떠한, 또 우리도 시청자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어떠한 컨텐츠를 소비할 때 기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악플의 기준에 대해 모호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너무 명확해요. 평가를 하고 뭔가 피드백을 줄 때 그 사람을 위한, 아니면 모두를 위한 그런 영향력에 대해 걱정을 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내리고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답이라 생각해서 깎아내리고 본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악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포커스가 맞춰진. 제가 방금 이제 갑자기 스친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에는 악플은 무조건 있어. 이 영상에도 악플이 달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달리겠죠. 네, 그러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저 새끼 태도 왜 이러냐. 니네가 뭔데? 그쵸. 니네가 뭔데 기준점을 정해. 니네가 뭐 판사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판사도 존나 악플 달리는데. 판사도 악플 달려요. 그죠? 대통령도 악플 달리고. 다 달리는데.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도 지금 있었으면 악플 잔뜩 받았을걸요. 그러니까, 니 왜 마더 붙이냐? 너 엄마야? 뭐 이러면서. 너 뭐 되니? 간디도 너 뭐 아프리카 아이들 비꼬는 거니? 맞아. 너 탄단지 제대로 섭취했니? 간디한테 그런 댓글 웃기겠다. 그러니까 트집 잡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모든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 재미있는 부분은 악플이라는 말을 안 써볼게요. 까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악플은 애초에 단어 자체부터 너무 악해. 그죠. 악성 우리가 이미 리플리니. 악하다는 가정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좀 애초에 그 포커스가 악함으로 인지가 될 것 같고, 코미디계에도 이렇게 까내리면서 개그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거 많죠. 맞아, 많죠. 많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길 때가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갔을 때 당연히 악플, 뭐 비난, 뭐 이렇게 하지만 이 기준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까내리는 것과 이 악플적인 부분을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살짝 반대로 틀면은 다른 사람의 정신력에 타격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악플이랑 까내리는 건 좀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악플은 일단 작정을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까내리는 거 어쩌라고 빡빡아.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악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그맨들이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누군가를 소모시키면서 본인들 밥벌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건강한 걸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 개그계에서도 사실 까내리는 식의 개그 많잖아요. 많죠. 김구라 씨도 그렇고 양세찬? 양세형 양세형 씨. 예, 네. 그분은 이제 진짜 까내리는 것 때문에 나락을 가셨죠. 그니까. 예, 장동민 씨. 엄연히 되게 다 다른 개그 스타일 까내리는 거는 동일하지만 깐족이나 뭔가 투박하게 까내리는 거나 아니면은 돈적으로나 혹은 재물적으로나 혹은 지식으로 깔보거나 이런 어떤 스타일들이 다 나뉘는 것 같을 때 그것도 진짜 어다르고 아다르고의 악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악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난이죠. 그 사람의 아픈 점이라는 걸 알고 뭔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을 위해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만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결과물이 어떻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비난이고 악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비난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난,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누군가를 까내리고 그러면서 나를 채우는 그러한 행위, 이기적인 행위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평, 피드백 이런 거는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비평을 받는 사람은 안 좋게만 생각을 할 수 있대. 그런 거 모두 막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애초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 근데 그런 누군가의 약점이나 뭐 실수나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계속 끄집어내고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도태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김구라식 개그, 장동민식 개그 너무 팬이에요. 이 어떠한 시원함을 긁어주는 느낌? 진짜 미국으로 가면은 뭐 데이브 샤펠 혹은 또 누가 있죠? 루이 C.K, 빌버 이런 시원한 것들을 긁어주는 김구라로 예시로 들면은 돈적인 거나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은근 이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비난을 하면서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어떠한 상황적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난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떠한 재미있는 상황을 또 연출시킬 수도 있고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안 없어지죠. 그리고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우리가 방송적으로 보는 비난과 당연히 악플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겠지만 그런 감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시원함을 해소시키는 어떠한 관중이 없을 뿐 관중도 심지어 있죠. 비슷한 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슬아슬한 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도 일단 기준이 없고 답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당한 사람 또는 그걸 보는 사람이 이거는 좀 흔히 말하는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냥 개그맨들로 예를 들면 본인이 좀 더 개그 잘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본인도 알면서 그걸 악용을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레벨의 비난은 무조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원함과 웃음을 잃더라도 그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코미디계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로스팅이라고 하죠 보통 로스팅 개그를 좀 좋아해요 사실. 물론 이 악플로 이제 정신적인 피해 호소나 그것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참 웃긴 거죠. 어다르고 아다른 거잖아. 조금만 넘어가면 코미디인데 조금만 가면은 정신적으로 피해 악의적인 것들이 되는 거고 참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참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구라 씨가 악의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 일단 이거는 참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죠. 어떠한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질문에 질문들을 낳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조금 뭔가 생각이 있으면은 뭔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을 거니까.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쵸. 모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그래서 또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다들 뭐 편하게 뭐 댓글이나 이렇게 의견 편하게 알려주시면 더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쵸. 싶거든요. 뭐 나중에 라이브도 무조건 할 거니까. 맞아요. 뭔가 근데 저희는 다 열려 있으니까 사실. 완전 열려있죠. 왜냐면 이 대화를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신이 정답이야 빡빡아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구독자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할 수도 있죠, 나중에. 그쵸. 그죠? 그거 재밌겠다. 그죠? 네. 저희는 다 열려 있어요, 정말. 그쵸.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악플은, 저희가 말하던 악플은 정말 나쁜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표현의 자유. 근데 이런 것들이 악용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안 좋은 예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연예인분들이 세상을 떠나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락 보내는 거. 나락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씹어먹는 걸 너무 좋아해. 거의 이가탄이야. 이가탄이죠. 씹어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오달이죠. 이것들을 정말 죽음이라는 것까지 초래할 정도로 심한 거죠. 그것도 열등감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넌 그러니까 내려와라. 제가 최근에 진짜 충격이었던 게 여자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 김새로운 씨와 김수현 씨 간의 그런 화제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김수현 씨 관련 뉴스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커플이 같이 걷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야, 김수현도 그런 뉴스 터졌대. 그럼 걔도 이제 나락이네? 나락이다. 빠이. 그래서 재밌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 나락을 가는 걸 그렇게 가벼운 마음과 즐거운 태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거 실화인가요? 완전 싫어죠.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만큼 나락이 일반화가 된 거죠. 일상화가 된 거죠. 그냥 한국의 문화예요.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게. 저는 사실 뭐 김세론 씨 얘기도 할 거지만 백종원 씨가 나락을 갈 줄 몰랐어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맞아요. 지금 그 누구도 삐끗하면 다 떨어져요. 절벽 아래로. 이게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이게 참 사형대에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형대인데 옆에 단상 같은 것도 있는 거야. 박수도 옆에서 쳐줘. 근데 야 끝났어? 너 이제 사형대 가. 팍 잘리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사형대가 있고 사람들이 구경했잖아요. 광장 같은 데서. 네. 그런 느낌이죠. 인간은 그런 뭐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남들이 슬퍼하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단순 엔터테인먼트로서 소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렇게 잘 됐다가 이렇게 막 떨어졌어. 맞아요. 이 다이나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즐겁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슬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다르고 아다르건지만 지금 다이나믹이 있고 이거를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스토리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수현 씨, 김세론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김수현 씨가 복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락이 너무 일상화된 것도 저도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서 헤쳐나온 사람들이 정말 뭐 많진 않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 재능을 압도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재능으로.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이병헌 씨? 저도 정확히 이병헌 씨 생각하고 이병헌 있어요.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아인 씨도 지금 다시 복귀 각을 재고 있죠. 재고 이제 영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요. 유아인 씨에 대한 니즈가. 있죠. 네. 팬층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수현 씨가 여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을까? 이 사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연기 그 정도로 잘하나? 근데 또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막 혼자 사우나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짜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안 사귀어요. 저희 안 사귄다고요. 이런 말을 하면은 민심을 잃는 거죠. 근데 악플이 뭔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뭐 일반인들은 거의 악플을 경험해볼 순간조차 없으니까. 그치. 근데 뭔가 악플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가 없긴 하지. 없죠. 노출이 안 되니까. 맞아. 왜냐면은 사실 어디 술자리나 어디 친구들끼리 모임 갔을 때도 음. 누가 저 말 했어. 누가 막 나한테 나쁜 말 했어. 이것도 한 3, 4일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고. 많죠. 진짜 만약 일반인이 이런 것들을 겪는다면 진짜 제정신 상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겠죠. 그치. 일단은 저는 악플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살면서 본인이 직접.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있고. 그래요? 네. 뭐 어떤 경우예요? 일단은 좀 웃긴 얘기지만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이제 음원을 냈을 때 국내 힙합 갤러리 지금은 힙.kr 구킵겔. 네, 국힙길 아시죠? 알죠. 힙합 저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올려주셨죠. 이제 별이라는 노래였는데 거기에 한 두세 개가 좀 띠꺼운 댓글들이더라고요. 띠껍다라.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나도 그 두 개 기분 그러니까 그 두 개밖에 달리지 않았었지만 네. 그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살찐 창모 같다. 알아요. 저도 그 댓글. 되게 한동안 꽂히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기분이 팍 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살찐 창모 같다는 얘기 들었고 그리고 이 새끼 귀하게 자란 티내네 약간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귀하게 자란 자식 같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지? 정확해가지고 그거는 악플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되게 예리하시네. 그래서 답글을 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합장 이모지. 근데 이거 악플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선플인 거죠. 관심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살찐 창모는 한 진짜 좀 기분이 좀 약간 오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인신공격이죠.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유쾌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가 제가 옛날에 이제 콘텐츠 회사에 이제 취직한 적이 있었는데 더 SMC라는 이제 콘텐츠 회사에서 굴렀었죠. 그때 그 회사 좀 샤라웃 하고 싶지 않고 좀 웃긴 회사예요. 왜냐면은 인턴 진짜 한 막 개 많이 뽑은 다음에 굴리는 이런 회사였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뭐 어쨌든 뭐 알바요. 아무튼 이거 보고 계신다면 아직도 그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던 거가 이제 아이돌 이제 예능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이키즈 분들 찍고 그때는 별로 안 유명했었어요. 지금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 완전 그냥 fucking JYP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엄청 되게 예의 바르고 아무튼 그건 뭐 별개로 이제 그런 회사에 다녔었어요. 뭐 모모랜드 뭐 해부터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예능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 분은 아니셨는데 이제 프로듀스 48 혹시 아세요? 알죠. 그 이제 프로듀스 101 이후인가 뭐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고유진 씨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셨냐면은 루머라는 곡을 이제 춤을 추시다가 이제 거기서 최종 선택을 이제 받지 못하셔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동안 이제 또 나올 방송 그런 이제 어떤 활동 자체의 계기가 없다가 부장님께서 이제 섭외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곡을 댄스를 고유진 솔로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로닌 아세요 혹시 짐벌? 카메라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스테이블라이저. 지금은 그거 사용법이 너무 능숙하지만 사실 그때 22살 저에게는 처음 써보는 장비였는데 그때 그걸 티를 안 냈죠. 왜냐면 초짜 같으니까. 네. 나 지금 여기서 일 계속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티를 안 내고 이 장비 쓰시면 되고 저 장비 쓰시면 되고 되게 프로같이 이제 이렇게 장비 딱 셋 리스트 보내고 이제 드리고 이제 장비를 빌린 거죠. 그리고 찍었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조작법을 딱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전날 이제 한번 테스트 혼자 해보고 그 다음날 이제 가서 해봤는데 완전 개망한 거죠. 미숙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서서 찍어버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율이 그냥 똥망으로 된 거예요. 얼짱각도의 반대 느낌이겠네요.
그쵸. 이건 뭐 각도가 진짜 뭐 호빗 각도? 호빗 각도. 완전 그냥 숏다리 각도. 아이돌 분한테. 네. 네. 그게 지금 뭐 유튜브에도 있는데 조회수가 이제 70만이 이제 나왔어요. 뭐 왜냐면은 그만큼 이슈를 받았던 분이시고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댓글이 문제였죠. 어땠나요? 아 이거 누가 찍었냐. 그러니까 오. 거의 70%가 정말 모르겠어요. 스타일리스트도 욕을 정말 죄송해요. 그 스타일리스트 분. 왜냐면은 옷 이쁘게 입으신 것 같은데 네. 저랑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욕을 그냥 와 저는 살면서 그렇게 욕 먹어본 적 없을 거예요. 겠죠. 그죠. 네. 네. 카메라 누가 찍었냐, 누가 잡았냐, 누가 스타일리스트 누가 옷 입혔냐. 실제로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그걸 또 이제 올리는 업무도 했으니까 사실 댓글들을 지웠어요. 근데 제가 지우기를 왜 포기했냐면은 네.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욕이니까. 다 여기. 지우면 댓글이 없어요. 24시간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냥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그러면서 지금 총 댓글이 뭐 언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회사에서도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좀 시선이 좀 바뀐 계기이기도 했죠. 그 영향이 얘가- 있었나요? 본인의 삶에? 그때 되게 당당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타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았죠. 아, 그죠. 왜냐면은 저한테 이제 거는 기대치도 있었을 텐데 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기대치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았는데 아 다음에 잘할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는 내 실력에 대한 거니까 아 그것들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본인을 좀 속인 거니까 그쵸.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건데 이제 나는 이 일자리를 해야 되고 되니까. 그리고 결국 어차피 내가 안 속이더라도 해야 됐어. 그냥 어떠한 태도의 문제였던 거야. 아 그러면 얘기가 좀 그래도 결국 했고 조회수도 나름 잘 나왔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욕을 너무 많이 먹었었죠.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쵸. 근데 심리적으로 그게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 혹시 여기 링크 달 의향 있으신가요? 사람 이거 보신 분들한테 한번 공개. 한번 보세요. 네. 네, 보시고 네. 아 이거 좀 아 나 그럼 괜히 그 영상 그렇게 찍는 사람 될까봐 걱정되는데. 아유 근데 또 지금 업계에서도 다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뭐 바카스 공모전이나 뭐 그런 29초 영화제 이런데 입상하시고 최우수상 이런 것도 받으시고 그거가 애초에 8년 전 얘기잖아요. 거의 맞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애초에. 맞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가 이제 처음이랑 시점이었죠.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악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악플을 좀 줄이거나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도적인 비난은 일단 없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크게 많진 않은데 확실한 거는 법적 조치를 엄청나게 세게 해야 돼요. 징역을 뭐 한 10년 때려버린다든지. 10년은 좀 오반데? 왜 오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왜냐면은 사실 정말 이거를 비교를 안 할 수 없지만 정말 뭐 버닝썬 같은 어떠한 뭐 이런 성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이런 것들은 진짜 징역 막 어떻게 뭐 한지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1년 반 뭐 3년 이렇게 사는데 악플에다 10년을 해버린다? 저는 그래서 모든 법의 형량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법이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그런 형량이 같이 무거워져야 되는데 10년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정말 얘기죠. 세져야 된다. 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일단 그거는 네. 방지를 할 수 있는 제일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 저희의 인식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악플이 얼마나 안 좋은 거고 모두에게 그런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를 더 인지를 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교육에도 그런 악플들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좋은가?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일단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교육이 모든 그렇죠. 것의 근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자라서 노인이 되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이런 걸 분명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일단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장기적으로 이 악플이 최대한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좀 막으려면은 형량을 세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량을 좀 세게 하는 것과 음. 어떠한 인식 개선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와 우리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그냥 전반적인 그런 문화적인 우리의 이념이나 생각적인 거를 아이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가 일단은 김부 씨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점은 형량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우린 지금 약간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해결책이 일단은 형량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뭐 음주운전 형량을 높였더니 음주운전이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결국 범죄자들이 쉽게 빠져나오는 그런 사회잖아요, 지금. 근데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죠. 근데 일단 저는 형량이 무조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왜냐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형량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는 건데. 그렇네요. 그럼 형량을 높이는 게 낫죠. 맞아요. 조금이라도 줄이는 건. 왜냐면 저는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를 생각을 했을 때. 개개인만이 아닌. 지금 모두의 자유만 이렇게 뭔가 존중해 주려 하고 맞춰주려 하니까 너무 개개인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통제 중 하나가 법이니까. 근데 그 법을 강화를 시켜서 모두가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확률은 없을 것 같거든.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그냥 해결책을 잠깐 생각했을 때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규제 이런 것도 당연히 좋고 하지만 행복의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 문화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 도파민을 딴 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 왜 나쁘어? 뭐 공인이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피드백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피드백과 확실히 비난은 너무 엄연하게 다른 거니까. 다르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 함과 동시에 좀 리스펙을 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쵸. 리스펙하는 문화가 좀 부족하긴 해요. 너무 부족하죠. 답을 내려놓고 그거에서 어긋나면 무조건 오답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해결책이랑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부터 바꾼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치인, 뭐 어떠한 논란이 있을 때, 누가 좋을까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비평,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비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내가 이 사람을 까야 하는가? 왜냐면은 이 음주운전자 개 씹새끼 뭐 이거는 악플인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악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탄받을 만한 틀린 말은 아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먼저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싫어하고 욕하고 할 수 있죠, 스스로나 뭐 주변 사람도 뭐. 근데 그거를 일단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난한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과 네. 그게 그 사람에게 줄 영향에 대한 그런 무게를 좀 더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동감해요. 무게를 느끼되 어떠한 건강한 토론 문화 자체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요? 토론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한번 살펴봤을 때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이 행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고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되게 10대부터 되게 건강한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기 의견을 항상 어필하고 하지만 어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우리가 이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만 키무 씨가 말씀하신 어떠한 자기 말의 무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인간은 것 같아요. 공동체고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동의를 하는 게 토론 같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악플과 비난이 있는 이유가 정답을 정해놓고 일방향적인 그런 비난만을 하니까잖아요. 그냥 그쵸. 내가 보는 것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아, 네, 안 보였죠. 네. 근데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 이랬을까? 아니면 아, 이랬네. 근데 뭐 내 생각을 그럼 얘기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맞아요. 본인이 이따 답을 내려놓고 그것만 우기고 맞아요. 넌 잘못됐어 죽어. 너 뭐냐?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화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싫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사실 다 틀려. 우리가 다 정답일 순 없잖아. 그리고 자기 주장을 쉽게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선 오히려 더 자기가 정답이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는 거죠. 여기서만큼은.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까내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음. 일단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건강한 토론 문화라고 했을 때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소통이 참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복싱하고 있고 킥복싱하고 있잖아요. 싸우잖아. 싸우잖아. 막 스파링 뜨잖아. 근데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요. 뭔가 어떠한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 스포츠도 감정을 배제한 맞아요. 예의를 갖춘. 이게 확실한 리스펙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방 먹였는 거 맞고 나도 한 명 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뒤지지 않고 계속 또 이 룰 안에서 계속 싸우다가 끝났을 때 링이 쳤을 때는 우리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스파링이니까 정말 실제 경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 리스펙을 해줬을 때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경기 끝나면 되게 서로 리스펙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리고 이게 그냥 싸움으로 보여도 교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건강한 소통의 어떠한 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육체적인 거긴 하지만 이걸 정신적인 어떠한 교류로 봤을 때 비판을 한다 했을 때 그래 나도 한번 수용해 볼게. 근데 나도 이제 뭐 실드를 칠 수도 있겠고 정말 스포츠맨십처럼 나도 실드를 칠 수도 있고 한 방을 또 매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데 그걸 끝났을 때는 뭔가 그래 너 의견 존중하고 내 의견 존중하고 사실 스포츠랑 다른 점은 스포츠는 승자가 있지만 여기는 승자가 없잖아요. 결국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기려고 드냐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웃고 하하호호 하는 사람들이 승자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감사합니다. 네, 정답을 쉽게 내리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쵸. 왜냐면 진짜 진정한 정답, 완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에 한없이 가깝고 완벽에 한없이 가까운 건 있지만 그쵸.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해결책과 태도 일단 말씀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이게 결론이 정말 좋게 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깔끔하게 깔끔했어요. 아름답게. 아름다웠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일단은 혹시 카메라 소리 나진 않았죠? 네, 안 났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오, 초창기라서 네. 카메라 이슈가 참 많아요. 어렵죠. 왜냐면 봐줘야 되니까 누가. 맞아요.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희와 같이 성장하실 분 구합니다. 돈 이미- 못 드려요. 드릴까? 저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있죠. 네. 그게 네. 뭔지는 한번 얘기를. 근데 돈보다 돈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최저 시급은 너무 짜고 일단 어떠한- 같이 성장하거나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건 맞춰보면 되니까. 네, 조건은 맞춰보되 그렇네. 네. 뭔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메일이든 뭐 그쵸, 인스타그램이든.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단 2화가 아니지 1화라고 해야 되나? 이건 1화 공식적인 전에가 영화니까.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덧붙이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김우 씨? 너무 잘 끝났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저희를 좀 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재밌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또 보자.